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을 시켜야 되는데 창업할 사람들이 어디 있나 놓고 봤더니 학교의 실험실, 또 연구소의 실험실 이런 데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실험실에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서 실제 사업화되는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벤처 창업을 늘리려면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봐서 알죠. 요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구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은 이건 쉬워요. 저도 초음파 연구를 할 때 제가 사업을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연구 보고서를 썼어요. 연구 보고서 쓰면서 열심히 안 씁니다. 흉내만 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보고서 쓰면서 내가 쓴 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을 진짜 할 수 있으면 이건 천재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넘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기술을 문서를 써가지고 넘겨보세요. 제대로 넘어가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봤더니 성공한 제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봐가지고 이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직접 창업을 하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실험실 창업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창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목표가 뭐냐면 연간 5,000개를 창업시키자 그래서 관련되는 약 20개 정도의 규제를 없앴습니다. 규제 한 개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20개의 규제를 없애면서 이 실험실 창업 운동을 했어요. 요즘은 대학교 내에 우리 그 창업 지원 센터부터 시작해서 또 연구실에 교수님들 연구실 바로 앞에 뭐 회사 이름 붙어 있죠? 여러분들 보셨죠? 못 봤어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실험실 창업 운동하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연대도 왔었죠. 근데 이 설명을 하러 갔을 때 여러 대학에서 제가 인문대 교수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신성한 상아탑에 회사를 만들다니. 회사 내 학교 안에 회사를 만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이 당시 이제 한 거죠. 그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봤더니 이제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로 나가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조직을 하죠. 이것이 인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어떻게 하느냐? 2000년도에는 수많은 벤처가 만들어졌는데 이 중에서 사업화 성공한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봅시다. 일부는 자체 시장 개척하겠죠. 근데 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성공하더라도 세계 시장에 나가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성공률이 1% 수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부 할 수 있는 사람 하라 이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선도기업한테 물건을 넘기면 됩니다. 제휴를 하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일어난 건 뭐냐면은 이 단계에서 선도기업한테 기술을, 제품을 팔고 떠나거나 그 회사에 눌러앉는 겁니다. 이게 M&A예요. 이 M&A가 대한민국 벤처 발전의 두 번째 기폭제입니다. 코스닥 다음에 M&A예요. 이 M&A를 위해서 만든 게 기술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만든 다음에 이제 만든 게 이제 M&A 거래소를 하기 위해서 기술거래소를 만들었죠. 이러고 이제 2000년도가 되니까 5년 만에 대한민국이 바뀌었죠. 5년 만에 완전히 대한민국이 바뀌어가지고 이 새로운 벤처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벤처 문화를 놓고 보면 크게 봐서 이 벤처 협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생산, 특히 하청 생산 중심의 기업이었어요. 이것이 벤처가 나타나면서 지식 중심의 R&D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기업이 새로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질풍노도와 같은 벤처 운동입니다. 아까 잠깐 보신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죠. 우리가 벤처 비전 2005를 만들 때 96년도에 벤처기업 1000개였습니다. 목표가 2000년도에 몇 개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아니요, 그건 2005년도고. 8,000개? 예. 한 명만 더. 예. 43,000개 2005년도고 2000년도. 얼마요? 몇 개? 좀 전에 비슷하게 들렸는데. 예, 뭐 못 들은 걸로 하고 6,400개입니다. 근데 그 6,400개를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2000년도에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2000년도에 10,000개가 만들어졌어요. 95년부터 2000년까지 불과 4년이라는 시간 내에 전 세계 유례없는 벤처의 질풍노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 미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벤처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벤처 문화는 한마디로 1등 문화입니다. 1등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제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벤처 문화의 특성을 쭉 나열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자, 기본적으로 벤처 문화는 한마디로 그 새로운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도전을 하고 자기가 못하는 건 협조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통제는 최소화시키고 사후평가를 주로 하고 자율경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벤처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001년부터 미국의 IT 버블이 쭉 꺼졌죠. 갑자기. 꺼지면서 한국도 그게 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더구나 압축 성장했기 때문에 압축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전체 벤처 발전을 요약해보면은 95년 이전의 태동기에서부터 96년도에서 2000년까지 기반 구축, 또 조정기를 거쳐가지고 우리 재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벤처가 재도약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물어본 것처럼 총 매출의 200조에 경제성장 기여의 3분의 1을 현재 하고 있죠. 그 다음 GDP의 8%.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벤처가 이룩한 성과란 것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벤처가 없다면 그나마 대기업의 성장 기여 3%가 신규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을 창출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바뀐 게 이와 같은 젓가락 생태계가 특별법에 의해서 하부 구조가 튼튼해졌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의해서 상부 구조가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돼서 우리가 이거를 숟가락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가운데가 문제죠. 가운데가 M&A 시장이 아직 안 돼 있고 엔젤이 소멸됐고 세계화가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이렇게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것을 한 번 더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것이 뭐냐면 벤처 제도전 벤처 2.0이 되겠습니다. 자, 95년부터 질풍노도와 같이 벤처가 성장했어요. 5년의 시련을 거쳐가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중간 허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M&A 시장과 선순환 생태계,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벤처 1.9과 2.0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돼요. 벤처 1.0에서는 코스닥, 즉 IPO가 중심인데 상장이 중심인데 이건 M&A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새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벤처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이끌어왔다면 이거는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1.0에서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과 결합해야 된다. 그리고 IT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IT가 아니고 IT 융합으로 간다. 그리고 불패에서 필승으로 간다. 그리고 제가 여기 4개의 S로 요약을 했습니다. 정신, 스피드, 스피릿, 스킬, 스페시픽 솔루션 이렇게 했고 이제 벤처 2.0은 제가 특징을 보니까 패러다임 변화를 해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건 뭐냐면은 단일 솔루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4P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큰 변화를 봅시다. 큰 변화를 이제 지식 경제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가 다가옵니다. 새로운 경제가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 창조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미국 S&P 500대 기업 가치를 놓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1985년도에 32%의 기업 가치가 무형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가 되니까 80%가 됐어요. 이건 뭐냐?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은 뭡니까? 토지, 건물, 제품 이런 것들 다 합쳐도 20%밖에 안 돼. 이제는 뭐냐? 전 세계 경제가 이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무형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이렇게 됩니다. 이제 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의 주된 그 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생산에서 만들어졌던 시대를 우리가 산업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R&D와 마케팅으로 이동한 경제를 지식경제라고 얘기해요. R&D가 RP로 이동하고 마케팅이 고객 관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경제 사이클이 완전히 변해요. 한번 봅시다. 애플이 잘하는 게 뭡니까? 생산을 잘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자기가 생산하긴 합니까?
안 하죠. 대만 회사가 하고 있죠. 자, 그럼 애플이 뭘 잘하죠? 개발 잘해요? 개발도 안 해요, 그 친구들. 그럼 애플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애플이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만들어요? 안 하죠. 근데 이익은 무지하게 나죠. 애플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하고 요걸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시키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UX라고 얘기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 IP를 가지고 소위 멀티터치에 관한 모든 특허들은 애플이 만든 건 아닌데 애플이 다 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술은 6개월이면 따라가요. 특허가 중요합니다. 특허가. 여러분들 여기 거의 대부분 공과대학인가요? 예, 공과대학이 앞으로 기술 중에서 R&D 가지고 승부를 내겠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R&D는 오래 안 가요. 특허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경제로 경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창조 경제라고 부르고 있고, 이 창조 경제 패러독스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R&D 투자비를 판매 수량으로 나눈 게 경쟁력인데, 여기서 패러독스가 뭐가 발생하느냐? R&D 투자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판매 수량, 시장 확보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대기업들이에요. 이것이 창조 경제 패러독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R&D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벤처기업만 우리 키우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대기업이 잘한다고 해서 대기업만 키우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건 뭐냐?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협력하는 국가가 21세기의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창조경제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M&A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기술이 개발된 단계에서 대기업과 이 벤처기업이 서로 사고팔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워포인트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아니죠. 이것을 만든 벤처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통 이 사람들이 드린 가격의 10배 정도 주고 사요. 그러면 판 사람 10배 벌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손해보나요? 아니죠. 전 세계 파니까 이익이죠. 그러면 판 사람 또 억울해요? 아니죠. 자기가 팔면 그만큼 팔 수가 없죠. 이래서 이 창조경제, 지식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의 첫 번째가 뭐냐? M&A입니다. 그래서 이 M&A 사이클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춰줘야 되는데, 낮추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개방 플랫폼, 하나가 개방 혁신입니다. 그래서 개방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죠. 자, 애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휴대폰 회사에다가 애플리케이션 게임 하나 팔려고 그러면 줄 서가지고 엄청난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플랫폼 위에 누구나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오픈 플랫폼이 만기 있고 서비스가 있고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작은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픈 플랫폼이 없을 때는, G마켓이 없을 때는 상점을 하나 열려면 동대문 상가 가서 가게 빌려야죠. 물건 갖다 놔야죠. 돈 수억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사진기만 좋은 거 갖고 있으면 G마켓에다가 물건 올리고 팔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 진입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구축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